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사물. 우리는 우주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사물이다. 이것은 우주라는 척도에서 사물의 크기를 볼 때 우리가 중간 크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원자처럼 작은 물체는 간단한 법칙 몇 가지를 따르는 간단한 실체들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전체 우주는 너무나 커서 별처럼 커다란 물체조차도 그 개별적 차이를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우주 전체를 질량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고루 분포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한 법칙 몇 가지를 따르는 한 개의 물체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척도에서 보면 법칙은 여전히 매우 간단하지만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의 수, 즉 원자가 모여 각기 다른 분자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의 가짓수가 너무나 많으므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사물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서로 미묘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원자가 복잡다단한 커다란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표현된 것이다. 이 복잡성은 원자 바로 다음인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간단한 분자 단계에서 출발하며 커다란 행성 크기의 물체 내부를 다루는 단계에 이르러 중력에 의해 분자가 짜부러져 존재하지 않게 되기 시작할 때 끝난다. 물체가 별 크기에 다다를 때쯤이면 원자에서조차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물질 덩어리의 정확한 크기는 전자기력과 중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분자들을 유지하는 전기력은 물질 덩어리 안의 분자를 짜부라뜨려 없애려는 중력보다 10의 36승배 크다. 원자가 물질 덩어리 안에 모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데 그것은 각각의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원자는 본질적으로 혼자이므로 양자 전기역학의 힘을 통해 중력을 버텨내야 한다. 그런데 물질 덩어리 안의 각 원자에게 안쪽으로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는 덩어리의 원자가 더해질 때마다 그만큼씩 더 커진다. 밀도가 일정할 때 구가 갖는 질량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지만 중력의 크기는 역제곱 법칙에 따라 줄어든다. 따라서 물질 덩어리의 반지름이 커질 때 덩어리 표면의 중력은 3분의 2제곱씩 전기력을 따라잡는다. 36은 54의 3분의 2이므로 이것은 원자 10의 54승계가 한 덩어리를 이룰 때 중력이 우세해져 복잡한 분자가 부서진다는 뜻이다. 원자 10개로 이루어진 물체부터 시작하여 100개, 1000개 등 원자 수가 10배씩 많아질 때 그만한 크기에 해당하는 물체들을 생각해보자. 24번째 물체는 크기가 각설탕만 할 것이고 27번째는 커다란 포유동물만 할 것이며 54번째는 목성만 할 것이고 57번째는 태양만 할 것이어서 원자조차도 중력에 파괴되어 핵과 자유전자가 혼합된 플라스마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로그 척도에서 인간은 거의 정확하게 원자와 별의 중간에 해당되는 크기를 지닌다. 이 물체 중 39번째는 지름이 약 1km인 바위와 같을 것이며 우리 같은 생물체 세계는 각설탕과 커다란 바위의 중간에 있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이 대체로 찰스 다윈과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을 확립할 때 탐구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 척도에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생명체들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화학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는 DNA가 생명의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다. DNA가 생명의 핵심으로 확인되기까지의 이야기는 20세기 과학에서 두 번째로 큰 주제이며 양자 물리학 이야기처럼 이 역시 거의 정확하게 새로운 세기의 여명기에 시작됐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발견의 선구자였으나 소홀히 다뤄진 연구가 하나 있었다.